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 수업에서 다뤄볼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도형들을 슬라이드에다 삽입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도형들을 꾸며보는 방법들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도형들을 여러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이동하거나 또는 꾸밀 수 있게끔 해주는 그룹 또는 그룹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해주는 도형 다루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바탕화면을 기준으로 파워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아이콘이 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 클릭 실행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첫 화면으로는 제목 글상자와 부제목 글상자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 종류, 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룹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슬라이드의 모양, 레이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이아웃은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레이아웃을 저희는 제목 슬라이드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도형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식의 빈 화면 상태로 변경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홈 메뉴를 기준으로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룹을 먼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이 중에 빈 화면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제목 글상자와 부제목 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도형을 좀 더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 긴 화면으로 먼저 변경하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도형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도형 삽입. 자, 해당 작업은 우선 화면 상단에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삽입, 이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룹,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룹에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들어가 있는 도형 꾸러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목록에는 최근에 사용한 적 있었던 도형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등 다양한 종류의 도형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잠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도형 화면을 참고해서 도형을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도형은 사각형 도형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 메뉴에서 도형 꾸러미 중에 사각형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도형 꾸러미를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잠시 기다려 주시게 되면 포인터별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도형의 상세 이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도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또는 계획하고 있었던 도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도형을 슬라이드 영역에다가 그려 넣어 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림을 참고를 해서 도형을 삽입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 뒤쪽으로 나와 있는 도형 이름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한 도형에 대해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가느다란 더하기 모양 형태로 마우스 포인터 모양 바뀌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우스를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마우스가 이동한 위치에 맞춰서 사각형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가로, 세로 크기가 2cm 정도 되는 크기에 가로, 세로 크기가 2cm 정도 되는 크기의 사각형 개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도형들 사각형 도형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인 거니까 삽입 도형 중에 동그라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봐 주시는데 삼각형, 사각형 등 사각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 그룹에서 찾아주시면 되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형들은 이런 기본 도형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타원, 네, 원이라고 안 나오고 타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타원 도형을 찾아서 사각형 도형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에 대해서는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중간중간 가장자리 테두리 선 정중앙에 나와 있는 사각형 점이 크기 조절점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절점을 통해서 도형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또는 좀 더 작게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도형의 위치는 도형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둔 상태에서 드래그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사방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때 이동 상태란 뜻이 되는 건데요. 이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도형의 위치를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동그라미, 사다리꼴, 원통, 해, 화살표, 오른쪽 방향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방향 가리키고 있는 이런 꺽쇠가루를 다른 말로는 갈매기형 수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기호들은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우선 사다리꼴, 원통형, 해 모양은 기본 도형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기본 도형에서 원통형, 워낙 그림이 좀 작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게 조금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이름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기준으로 타원, 사다리꼴, 원통형, 그리고 해, 그리고 블럭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 메뉴 목록에서 원하시는 도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도형들을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도형, 모양, 이름, 아이템을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에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서 도형 삽입해 주시고요. 도형 추가 후 크기 조절점 그리고 위치 이동 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로 도형 클릭하셔서 위치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각형 도형, 동그라미, 사다리꼴, 그리고 원통형, 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린 거 외에도 다양한 도형들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도형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해당 도형에 대해서 해당 도형들을 그려주실 때 지금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도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추가로
쉬프트라고 되어 있는 쉬프트 누른 채, 그 다음에 컨트롤 단추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시는 방법으로 또 도형을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Shift 단추를 누른 채로 도형은 자, 삽입이랑 홈 메뉴 이용해서 새 슬라이드 이 글자 부분 이용해서 새 슬라이드 빈 화면 다시 한 번만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Shift라고 한 단추를 활용한 방법으로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 동그라미 타원 도형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자, 타원 네, 동그라미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자, 그러면 세로로 길게 또는 잠시 지웠다가 선택하고 딜리트. 다시 한번 도형에서 타원 가로 방향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타원을 동그라미 타원, 그러니까 완전히 동그란 정원 형태로 되어 있는 타원이 아니더라도 가로로 길쭉하거나 또는 세로로 길쭉한 이렇게 타원들을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그려봤다라고 한다면 이때 자, 도형과 함께 다시 한번 타원 이번에는 요 첫 번째 여기 Shift라고 한 단추 누른 채로 한번 해볼 거예요.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 자, 지금 가로 방향으로만 길쭉하게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길쭉하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동되는 방향이 어떻게 됐든 가로 세로 크기가 같은 비율로 도형의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게 되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모양. 가로, 세로 길이 같은 모양으로 도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이라고 한 단추를 누른 채로 이제 드래그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도형이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의 타원, 기본 도형 중에 타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 그냥 Shift 단추 누르지 않았습니다. 컨트롤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로 방향으로만 세로 방향으로만 드래그 했을 때는 타원의 크기가 길쭉해지는 타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hift를 눌렀을 땐 같이 가로 방향으로 가든 세로 방향으로 가든 같이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컨트롤 단추를 눌러볼 거예요.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하게 되면 도형의 가운데를 시작으로 도형의 크기가 점점 바깥으로 자, 이 경우는 가로로 길쭉하거나 또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들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돼요. 특징은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하게 되면 도형의 중심에서 크기 시작 도형 중심에서 크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hift라고 되어 있는 단추, 이 Shift라고 하는 단추만 이용해서 정원을 그려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정중앙 위치에서 이 정원을 그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잠시 다시 한번 홈 메뉴에 새 슬라이드 메뉴 이용해서 빈 화면, 빈 슬라이드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슬라이드 꾸며줄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보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보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시. 내가 그리려고 하는 도형의 크기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금자라고 하는 메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윗부분과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필요 없으면 눈금자 다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자.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눈금선이라고 해서
2cm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이렇게 안내선이 눈금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눈금선 이거는 2cm 단위로 이렇게 간격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선 통해서 도형 배치라든지 또는 문자 배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안내선. 이 안내선을 통해서는 가로를 기준으로 정중앙 부분, 그리고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중앙 부분을 안내해주는 이렇게 세로선과 가로선 통해서 이 슬라이드의 중심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눈금자는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눈금선도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크기를 조금 가늠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눈금선과 안내선 두 개를 같이 보이게끔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와 함께 도형,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타원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안내선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그러면 도형 슬라이드 정중앙 안에서 도형이 그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는 정원, 타원을 그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잠시 실행 취소, 도형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실행 취소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정중앙 기준으로 시작하는 동그라미 도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트롤과 시프트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정원을 그려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형 그려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똑같이 생긴 도형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자, 이렇게 도형 삽입해 주실 때 이렇게 쉬프트 컨트롤 단추 이용해서 같은 가로 세로 크기의 같은, 그리고 도형의 중앙에서 시작하는 도형을 이렇게 그려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단추와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동시에 누른 채 들어가게 되면 도형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 가로 세로 크기 같은 도형을 삽입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형을 추가를 해 주시는데 이때 추가로 보기 메뉴 중에 보기 메뉴 중에 이렇게 표시에서 표시 중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등 이용하게 되면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도형을 그리실 때 조금 더 도형을 잘 배치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에 대해서는 다시 요 가장자리에 있는 여기 크기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실 때는 그냥 이 시프트 단추만 누른 채로 조절해 주시게 되면 조절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의 가로 세로 크기를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도형 크기를 바꿔볼 수가 있게 되고요. 도형 크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시프트 단추를 누른 채로 같이 해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도형의 크기를 또 작게 줄여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 단추는 도형을 그려주실 때뿐만 아니라 도형의 크기를 변경할 때도 같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동그라미 도형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사각형 도형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동그라미 도형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도형이 같은 크기의 도형들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도형 복사라고 표현합니다. 도형 복사. 자, 도형의 위치를 바꿔주실 때는 도형 안쪽에서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라고 썼었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홈 메뉴를 기준으로 클립보드 중에 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 해주게 되면 원래 있었던 도형을 기준으로 살짝 겹쳐지는 형태로 이렇게 복사본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 도형의 위치는 나중에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위치로 또 이동을 해주셔도 되세요. 도형의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눈금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눈금선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격 맞춰서 배치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난 이거 굳이 간격 맞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눈금선이 보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눈금선과 안내선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저는 도형 삽입할 때는 이게 있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아서 보기 메뉴에 표시를 기준으로 눈금선과 안내선을 다시 저는 표시를 해놓도록 할 거고요. 자, 도형 복사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방법처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도형 위치 확인 후 이동.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도형을 복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자, 이 방법은 조금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복사할 대상의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는 거죠. 자, 앞서 사용했던 컨트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앞에서 사용했던 컨트롤 단추는 도형을 그려줄 때 사용해주는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방법은 도형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 이동. 네, 똑같이 드래그이기는 하지만 이 도형을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해당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놓고 손 떼주시게 되면 복사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복사되는 위치. 네. 이때 지금처럼 눈금선이 있을 경우는 이 눈금선이 있을 경우는 이 눈금선을 기준으로 도형의 위치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지만 눈금선이 없을 때 이 도형의 위치를 잘 맞춰서 이동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줄 맞춤 그리고 줌할 경우 줄 맞춤 해주실 경우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채로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른 채로 컨트롤만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좀 삐뚤빼뚤해지는데요. 시프트라고 하는 단추를 누른 상태로 하게 되면 마우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아래쪽 도형이 원래 있던 위치에 맞춰서 도형이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이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도형이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부터 손 떼고 컨트롤 쉬프트 단지로 손 떼게 되면 줄맞춤된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과 쉬프트, 컨트롤과 쉬프트. 자, 그런데 이제 가로를 기준이나 또는 세로를 기준으로만 줄 맞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세로 줄이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다양한 방식으로 슬라이드에 도형들을 넣어 봤는데요. 자, 도형 꾸미기 다시 1번 슬라이드 잠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형의 색깔 꾸미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이렇게 도형 꾸미는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을 먼저 도형의 모양을 변형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고 도형 꾸미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모양을 변경해 주시는데요. 도형의 모양을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사각형이었던 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도형 모양 변경하기인데, 그 도형들 지금 저 1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사각형, 동그라미, 화살표, 그 다음에 별 모양, 기호들, 이런 것들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각형과 원 같은 경우는 크기 조절점이라고 하는 도형을 기준으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동그라미 점만 표시가 돼요. 위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점은 이제 회전 조절점이라고 해서 현재 슬라이드에 저희가 그려놓은 이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용을 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해주는 거 말고 도형의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주는,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각형인데 조금 다른 형태의 사각형. 자, 하나, 둘,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사다리꼴 도형을 기준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 도형은요, 사각형 도형처럼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삼각형 도형처럼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었던 회전 조절점,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었던 크기 조절점, 그리고 사각형과 동그라미랑은 다르게 이렇게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마른 목골 조절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표시가 하나만 있는 도형도 있고요. 잠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하나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도형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다른 도형. 여기 화살표. 화살표 봤더니 화살표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최대 3개 정도까지 나오는 도형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 노란색 조절점이 도형의 모양을 변경시켜주는 조절점이 되겠습니다. 조절점의 위치를 현재 있던 위치에서 위아래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사다리꼴 모양 도형의 이 도형 모양을 변경해주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잠시 주변 빈 곳에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과 세 번째 칸에 있었던 사각형의 모양이 크기 정도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봤을 때는 그냥 둘 다 똑같은 사각형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의 각도를 좀 더 직각 형태로 두느냐 또는 45도 방향으로 이 옆면에 그 선에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분명히 사다리꼴 모양이었던 건데 삼각형 모양으로도 변형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모양을 변경해주는 거는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모양 조절점을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으로 드래그. 노란 마름 목골 점. 이게 이제 모양 조절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다리꼴 위에 선 길이가 짧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네 번째 여기 원통형 같은 경우는 원통형 그 위에 원형 부분을 기준으로 한 테두리 부분에 노란 조절점이 들어가 있네요. 조절점의 위치를 좌우로, 여기선 좌우가 안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통의 위치가 좀 더 위쪽에서 바라본 원통형으로, 원형의 이 원통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드래그 방향은 좌우 또는 상하, 위아래나 또는 좌우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해 모양도 클릭. 네, 해도 있어요. 해도 보시면 노란색 조절점. 자,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는 안 되고 이것도 이제 좌우로. 좀 더 햇빛이 강한 느낌의 이런 해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해 느낌이 완만한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해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웃는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웃는 얼굴은 이렇게 입부분을 기준으로 모양 조절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조절점을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 웃고 있는 얼굴이 울고 있는 얼굴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모양들이 조금씩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형들이랑 모양들이 좀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 되는 건 아니고 노란 조절점이 없는 도형은 변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매기형 수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꺾인 각도를 통해서 도형의 크기도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각을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살표 같은 경우는 화살표 요 대부분과 이 화살표 촉 부분을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왼쪽 선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조절점은 위아래로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나와 있는 조절점은 좌우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화살표 모양이기도 하지만 진 모양을 이렇게 기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화살표 모양이기도 하지만 약간 진 모양 같은 느낌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또 오른쪽에 있던 거를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전환을 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별 모양 같은 경우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 조절점이 있네요. 별 모양 좀 더 포인트가 있는 여기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또는 뾰족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을 꾸며주시는 방법 중에는 색깔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변경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 미리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형처럼 도형의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다시 세 번째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목록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모양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선택을 하고, 자, 해당 도형을 선택함과 동시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도형, 테두리, 채우기 색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꾸미기는 도형 스타일 중 빠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도형 스타일,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나다라고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을 빠른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메뉴 목록 꾸러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이 목록 단추 중에 자세히라고 표현해 볼 자세히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제 세 번째 요 삼각형 기호가 들어가 있는 목록 단추가 있는데요. 해당 단추를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도형 모양도 있고요. 테두리에 대한 그 색만 강조를 해주는데 검정색부터 이렇게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색까지 있어요. 원하시는 색으로 도형의 모양을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모양 중에 하나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기본 모양이 두 번째 줄,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색 채우기 파랑 1에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사용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다른 모양으로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도 또 있으니까 몇 가지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바꿔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입체감 있는 형태로도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또 바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형 꾸미기 기능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 선택하고 도형 스타일 중 빠른 스타일 이용해서 도형을 꾸며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형 스타일 메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도형의 모양을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꾸미기, 도형 채우기, 윤곽선, 그리고 효과 메뉴 이용 해주시게 되면 도형의 모양을 꾸며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아래쪽으로 복사해놨었던 두 번째 줄 첫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테마색이라고 해서 미리 지정해준 색상이 있습니다. 테마색 또는 그 아래 나와 있는 표준색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도형의 색깔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도형의 색상만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거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 같은 경우는 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방법, 테마색과 표준색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저는 색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채우기 없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형 안쪽의 색깔을 투명한 색깔로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색깔을 빼고 제거를 해주고 싶으실 때는, 자, 그런데 이제 도형 채우기 중에는 색을 넣는 방법 말고도 그림, 그라데이션, 질감이라고 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색, 그림, 그라데이션, 질감.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색으로, 두 번째 거는 그림으로. 자, 우선 그림으로 넣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연습용 그림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림이 없는 경우는 그림이 있는 경우는 그림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나 또는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사진이나 또는 문서라고 되는 폴더를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진들을 선택을 하셔서 도형에다가 그림을 넣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의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게 되면 파란색 계열의 밝은 또는 어두운 색깔의 변화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색상 채우기를 넣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색상을 만약에 이런 주황색 계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주황색으로 먼저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 메뉴 이용해 주시게 되면 주황색 계열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을 넣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색, 도형 선택 후 색상표에서 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은 네. 채우기 중 그림, 컴퓨터의 그림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채우기 방식 통해서, 그리고 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색 선택 후 색 변경 후 색을 변경해 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네, 선택, 그리고 질감이라고 하는 거 역시 네, 질감 목록에서 선택. 요 네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네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 질감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질감 목록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원하시는 형태로 질감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질감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한 3, 4초 정도 좀 기다려 주시면 질감에 대한 이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질감으로 선택하셔서 적용을 해 보시면 되세요. 간혹 이름을 제시하고 이런 이름의 질감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이름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채우기 넣어주신 것처럼 네, 다시 첫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 가장자리의 테두리 색상 변경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도형 윤곽선 같은 경우는 도형 윤곽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동시에 다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우선은 선색, 선 굵기, 네, 선 굵기, 선 모양 네, 차례로 변경. 자, 도형 윤곽선 같은 경우는 도형 윤곽선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긴 하지만 이 메뉴들이 한 번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노란색으로 할 겁니다. 노란색은 적용이 됐지만 너무 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들어가서 두께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굵기를 바꿔주셔야지 되고요. 이 선 모양 말고 다른 선 모양 하고 싶은데 그럼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들어가서 대시라고 합니다. 대시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선의 종류를 이렇게 또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선 색상이 잘 안 보이는 거라서 조금 네, 좀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하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시 이렇게 점선 같은 거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렸었던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자, 요 안쪽에 들어가는 색상과 그 다음에 바깥쪽에 들어가는 선 모양 이렇게 모양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형들을 그냥 또 사용하기엔 조금 심심하다라고 하신다면 도형 효과 메뉴 이용하셔서
그림자, 반사, 도형 효과 메뉴 보시면 그림자, 반사, 네온,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림자 이용하셔서 도형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또는 원근감이라고 하는 거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 주변으로, 특히 이제 도형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들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도형 효과 반사, 이렇게 아래쪽에 똑같은 도형의 일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는 효과 나타내 보실 수 있으시고, 네온이라고 하는 건 가장자리에 특정 색으로 색이 번지는 효과 나타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가장자리를 약간 좀 흐릿하게 바꿔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3차원회전. 자, 입체 효과라고 하는 거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입체감 있는, 이런 위에 나와 있는 도형처럼 선택한 도형의 모양을 약간 입체감 있는 도형 모양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자리 효과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자리 효과가 그렇게 살지는 않게 돼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그리고 3천 회전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도형이 약간 회전된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자리, 입체 효과, 자, 이런 효과들을 이용하셔서 도형들을 이렇게 꾸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입체 효과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입체 효과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원근감 같은 이런 형태의 효과들을 추가로 넣어서 도형들을 꾸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도형들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글만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형이라든지 또는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문서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도형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서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도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첫 번째 도형의 위치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도형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형도 원하는 위치로 좀 수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잠시 뒤로 이동했던 거 잠깐 취소를 하고요. 첫 번째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이렇게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키보드에 컨트롤 또는 쉬프트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추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 도형 선택, 우선 첫 번째로 도형의 그룹이나 또는 그룹 해제 해주실 때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여러 도형 이제 선택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처음 첫 번째 도형 선택 후 두 번째 이후 두 번째 도형부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 또는 쉬프트 단추 누른 채 선택
누른 채 도형 클릭. 도형은 그냥 클릭 해주시고, 두 번째 도형부터 컨트롤 또는 Shift 단추 누른 채 도형 선택 클릭. 그러면 이제 추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추가 선택. 다시 주변 빈 곳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네, 첫 번째 도형 그냥 클릭, 나머지 도형은 이제 차례대로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차례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컨트롤 단추 같은 경우는 더하기 표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복사본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단추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단추를 누른 채로 도형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복사가 되기도 함. 자, 이런 경우는 실수로 만약에 복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실행 취소하셔서, 네, 실행 취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형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할 때는 저는 컨트롤보다는 이 Shift 단추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첫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Shift 단추. 보통 줄맞춤에서 이동할 때 이 Shift 단추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 도형 선택할 때는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형 주변 빈 공간을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이 도형들을 마우스 포인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범위 지정을 좀 하게 돼요. 도형 주변에서 범위 지정하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컨트롤과 Shift 단추 이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도형 주변에서 범위 지정하기. 주변 빈 곳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도형들이 다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빠진 도형들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Shift라고 하는 단추 이용해서 도형들을 추가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들의 위치를 어느 순간이 됐든 모두 다 같은 크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이 도형의 위치를 좀 이동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기 도구 서식을 기준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그룹 지정하기, 도형들 선택 먼저 해주시고요. 도형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 이상의 도형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서식 메뉴 중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나옵니다. 그룹. 자, 그래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클릭 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 그룹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룹. 자, 그러면 앞서 선택했던 첫 번째 이 도형을 기준으로 잠시 주변 빈 곳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첫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위에 그룹 선택에서 빠져 있었던 도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들의 위치가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들의 위치를 언제나 한꺼번에 같이 이동할 겁니다. 또는 가장자리 여기 크기 조절점이 있는데요. 크기를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그룹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같이 이동, 크기 조절해 주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크기 조절이랑 이동 조절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다시 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그룹 해제, 그룹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쓰셔도 되시고요. 또는 이렇게 그룹 설정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룹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룹 지정된 도형 꾸러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똑같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그룹 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 삽입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도형 그려주실 때 가로 세로 크기 같은 또는 도형청 중앙에서 시작하는 도형 그려줄 때 도형 그리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도형의 모양들 또 다양하게 꾸며봤습니다. 오늘 연습해 본 거를 기준으로는 따로 저장하지 않을 거라서 오른쪽 상단은 X 닫기 단추 눌러서 작업창 그냥 저장 안 한 상태로 창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